네, 물질 추출론 11주차 오늘이 이제 3강에 해당이 됩니다. 11주차 3강이 아니라 11주차 3차 시에 해당이 되는데 11주차 3차 시는 우리 물질 추출론의 경우에는 어린이날 1시간이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로는 11-2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사실 이제 카페인의 분리 정제와 관련된 물질 추출론 이 이제 교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 또는 천연 물로부터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리 뭐 생활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재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제 성분들만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리도 하고 또 정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요 11강에서는 카페인의 분리 그리고 정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의 경우에는 커피 또는 카카오 또는 우리 녹차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자면 뭐 구아바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일반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먹는 그런 이제 과일 중에도 카페인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이제 카페인들이 사실은 향정신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포함되는 그런 이제 커피라든가 뭐 등등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식품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향정신성 물질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유일한 물질이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카페인의 분리 정제와 관련해서 용매를 활용해서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을 갖다 같이 추출하는 그런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피 속에서 카페인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 분리 실험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천연 물질로부터 특정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 물질 추출론이라고 하는 교과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원리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공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커피 속에서 이제 카페인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공정으로는 용매 추출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카페인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매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커피로부터 카페인을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 또 그런 원리 또는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루게 되는 이제 추출 원리는 이제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커피 음료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음료로 판매되는 이제 캔 음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이제 커피 음료나 커피액에 첫 번째 용매 A에 혼합되지 않는 A와 즉 서로 다른 서로 섞이지 않는 또 다른 용매인 B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흔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죠. 물이 A다라고 하는 이제 용매라면 우리가 커피를 이제 커피를 갖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이제 부어서 그래서 그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 용매인 A 용매인 물에 잘 녹아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커피 원액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려내는 것 갖다가 우리가 침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침출에는 보통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피 성분들을 갖다 녹여내니까는
그것이 이제 물이 용매 A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수용하고 잘 혼합이 되지 않는 용매, 또 다른 용매 B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 다른 용매 B는 여기서는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실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용매 B를 넣고 흔들어서 분리를 하게 되고, 이상적인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두 번째 용매 B에 요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요 성분들이 더 잘 녹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 그런 원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매 B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카페인이 잘 녹아 들어갔으니까는 나머지는 이제 찌꺼기인 것이죠. 그쵸? 예, 요 찌꺼기도, 근데 찌꺼기 속에도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또 다시 한번 이제 추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매 A는 이제 A에 포함되어 있었던 카페인은 거의 제거가 됐으니까 걔는 이제 버리고, 용매 B라고 하는, 즉 우리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 이제 용매 B에 있는 그러한 물질들 갖다 다시 이제 뭐 용매를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할 때는 뭐 온도를 높여서,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 휘발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정 온도에서 용매 A 그리고 용매 B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샘플을 S라고 합시다. 이 샘플 S는 그 샘플 속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라고 해요. 이 카페인의 분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용매 A와 용매 B 사이에 카페인 S라고 하는 이것의 분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용매 B 안에서 카페인의 농도 분의 A 용매 안에서의 카페인의 농도,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배 계수 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에 더 잘 녹는, 용매 A에 더 잘 녹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K 값이 용매 B에 녹는 양보다 A에 더 잘 녹으니까는 이 값이 훨씬 커지겠죠. 그쵸? 또는 용매 B에 잘 녹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저 K 값이 용매 A보다 B에 더 잘 녹으니까 굉장히 작은, 즉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훨씬 크거나 아니면 훨씬 작거나, 즉 0. 얼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분리를 갖다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 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 A와 용매 B의 B 사이에 이제 어떤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할 텐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용매, 여기 이제 휘발성이 높고 또 우리 뭐 피부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약품들의 경우에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NaCl, NaCl이고요.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도 얘기하고 디클로로메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디클로로메탄. 이렇게 요것이 이제 우리가 용매, 이 카페인을 갖다가 잘 녹여서 분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용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설페이트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요 놈은 뭐냐면 수분을 갖다가 잘 흡수해요.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클로로메탄이라고 하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은 바로 피부에 튀거나 또 눈에 튀거나 그러면 위험성이 있으니까는 장갑 그리고 고글, 저렇게 이제 보호 안경이죠. 보호 안경을 갖다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실험하는 그런 방법,
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실험 기구와 관련해서는 얘네들을 갖다 이제 추출을 하게 되니까 추출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저게 이제 분해 깔때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eparatory funnel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분해 깔때기 저기 안에다가 A 용매, B 용매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커피를 갖다 이제 커피약을 갖다 이제 넣게 되면 이렇게 층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카페인이 잘 녹아 들어간 층은 우리가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층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우려내고 그리고 이제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에 이제 그 용매를 갖다 이제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감압 증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acuum evaporate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장치이고요. 그리고 압력을 갖다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진공 펌프라고 하는 거죠. 진공 펌프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 진공 펌프는 우리가 감압 여과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진공 펌프와 감압 여과기 세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실험 순서. 간단하게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준비한 커피 용액 중에 불순물을 갖다가 이제 감압기를 갖다 사용해서 즉 감압 여과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걸르게 돼. 그러면 커피 찌꺼기라든가 혹시 있다라면 또 고형 물질 같은 것이 이제 이 커피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거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거르게 된 깨끗한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용액을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이제 분해 깔때기, separatory funnel 여기에다 이제 넣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 수상보다는 바로 용매상에 더 잘 분리가 돼서 그래서 잘 녹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갖다 집어넣게 되냐면은 소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소금 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포화 소금물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포화 소금물을 갖다가 즉 포화 NaCl 용액 그렇죠? 포화 소금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금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용액이죠. 그 용액을 갖다가 분해 깔때기에다가 많이 안 넣어도 좋아요. 소량을 갖다 이제 넣게 됩니다. 그 후에 추출 용매인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메탄을 갖다가 디클로로메탄, 메틸린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을 갖다가 요 분해 깔때기에다 다시 이제 넣어줍니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개를 하게 되면 이 마개를 하게 된 후에는 뭐예요? 바로 저기에 커피를 불순물을 제거한 그런 커피하고 소금물이 들어가 있는 소금물은 저 커피 용액에 같이 수용액이니까 잘 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하고 이 소금물하고 잘 혼합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냐면 이제 디클로로메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메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디클로로메탄을 갖다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제 10분 정도 이상 가볍게 이제 흔들어 주게 됩니다. 흔들어 주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수상보다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클로로메탄 층에 이 용매층에 잘 이제 녹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체를 갖다 이제 빼주고 또 잘 흔들고 또 빼주고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이제 기체를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수상층하고 용매층하고 섞여 있을 테니까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요 분해 깔때기를 갖다 이제 스탠드에다가 가만히 세워둡니다. 가만히 세워두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두 개의 층으로 딱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이제 그래서 가만히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위층, 아래층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이때 이 아래쪽에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이제 그 뭐랄까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보다 높아서 오히려 보통의 일반적인 유기용매인 경우에는 이게
위쪽으로 유기용매가 뜨는데 이 경우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으니까는 밑에 있는 요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을 갖다 이제 비커에 받아냅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용액층이 그쵸? 밀도가 더 낮은 수용액층이 있을 텐데 요 수용액층에다가 다시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을 갖다 다시 이제 이 용매를 갖다 집어넣어서 혹시라도 아까 남아있는 것 중에 조금 더 남아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한 3번 정도 더 해가지고 거기에 그 여분으로 남아있는 카페인을 갖다 전부 빼내요. 예. 그래서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으로, 즉 디클로로메탄 층으로 함께 모으게 됩니다. 요렇게 모은 메틸렌 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이라고 하는 용액에다가 이제는 혹시 여기에 수분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황산 마그네슘. 예. 황산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습성이 있어요. 수분을 잘 이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갖다 넣고서 잘 흔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따라 들어온 수분들이 다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필터 페이퍼 여과지에다가 또 감압 깔때기를 갖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황산 마그네슘도 우리가 같이 따라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카페인만 분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걸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순수하게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디클로로메탄층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들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용액을 이제 베큐엄 이베포레이트라고 하는 감압 증류기에다가 넣고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압력을 갖다가 진공을 갖다 걸어주면서 감압을 시키면서 그래서 온도를 살살 올려주면은 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용매층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순수한 카페인만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같이 실험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커피 종류 드시나요? 커피요? 네. 커피가 먹을 일이 진짜 많은데 네네.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왜요? 카페인 아시잖아요. 아 알죠. 얼마나 많이 드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냥 매장에서 파는 커피로도 그런 실험이 가능해요? 그 추출하는 실험? 네 그럼요. 카페인이 있다면 저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커피 커피 하나. 이 분별 깔때기예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해낼 때 쓸 NaCl 소듐 클로라이드고요. 소듐 클로라이드? 아, 소금이구나. 포화소금 용액이에요. 아. 포화소금 용액을 어떻게 만드냐? 막 섞고 침면을 때까지. 네. 아, 예. 소금물, 디클로로메탄, 똑같은 클로로메탄, 메디움, 마그네슘 설페이트, MgSO 건데요. 아 마그네슘 설페이트. 어디 쓰는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인가요? 박사님 이거 무슨 다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게요. 이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 실험실. 뭐든 뽑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커피를 넣을 거고요. 네. 쿠키님. 아 제가 넣었습니까? 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실험실에서 먹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흘리면 어떡해요? 커피니까 냄새가 좀 나겠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소금물을 좀 넣을 거예요. 소금물이요? 지금 침전물 보이시나요? 완전히 포화된, 완벽하게 포화된 소금. 세계에서 제일 짠, 우주에서 제일 짠. 빅뱅 이후로. 빅뱅 이후로 최고 짜담합니다. 네, 이 정도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얘를 넣어서 섞어서 빼내면 되는데요. 이 다이클로로메탄. 네, 다이클로멘틴. 이거를. 이 증기가 보여요. 네, 이 정도면 됐죠? 네. 벌써 이렇게 기름처럼 아래에 뭐가 깔렸는데요? 위에가 수용액이고요. 네. 밑에가 다이클로메테인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무거운 다이클로메테인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그 유기용매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네, 무거우니까 내려온 거고요. 내려온 거. 그래서 지금 다이클로메테인이랑 물이 있고요. 네. 요거를 다이클로메세인으로 이용해서 네. 물에 있는 카페인을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서 네. 공기를 한 번씩 빼줘야 돼요. 압이 차거든요. 여기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안 나네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섞었죠. 네,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층에 있는 다이클로메세인을 계속 받아낼 거예요. 네. 지금 한 번 했고요. 네.
쉽죠? 되게 쉽죠? 네. 아까처럼 다이클로메세인 넣고 흔들고 받고 아, 반복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최소 3번 이상. 알겠습니다. 넣고 흔들고 받고, 넣고 흔들고 받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자세 좋습니다. 이렇게요? 마개를 한번 돌려주세요.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네,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요거 지금 네, 이제 받아보실까요? 때리면 되나요? 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라요. 네.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에서 50ml씩 3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원리 하나가 추출을 할 때 150ml 한 번에 하는 것보다 50씩 3번씩 하는 게 더 많은 카페인을 추출해낼 수 있다. 아, 간단한 수학식에서 나오는데요. 아 수학식으로 나오나요? 네, 분배 배수를 이용한. 지금 쿠키님 정도면 머릿속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 그래요?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닐 거라고 아, 예. 믿습니다. 아, 그 정도 뭐 계산. 아메리카노로 라떼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라떼. 먹으면 이제 영원히 먹으면 산재 처리 되나요? 저 취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라떼? 좀 더 기다리죠. 네, 그죠. 승이 안 보이죠? 지금 했다가는 이제 거의 만약에 박사님 연구원 이거를 분리 안 되는데 열었다. 어떻게 하죠? 다시 위에 부으면 되죠.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층이 갈라졌죠? 밑에 받은 네, 거.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밑에 있는 다이콜 메테인만 받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저렇게 되면 안 되죠. 아, 추출의 원리를 네.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한번 해보셨다 이거죠. 그죠. 약간 이게 뭐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푸딩 같기도 하고. 실험에 심취하다 보면 화학 실험하면서 나오는 네. 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거에 이용하게 돼요. 아,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적응이 네, 빠르시네요. 아 이게 그리고 이 아까 처음에 보였던 마그네슘 네. 설페이트를 넣을 건데요. 황산 마그네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물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소량의 물이 유기용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거를 완전히 잡아주는 거. 보시면 중요한 거 아나이드로스. 아나이도스, 무수예요, 무수. 무수. 저희가 물을 만나면 물을 잡으면서 수화물을 결정을 만들어요. 아, 일체에 그렇군요. 쏟고 오, 들어가네요. 약간 발열 반응이어가지고 살짝 뜨거워지겠네요, 그러면. 살짝. 살짝. 오, 약간 기포? 이게 기포는 뭐냐면 네. 발열 반응 열이 나면서 다이클로메테인이 끓는 거예요. 아, BP가 40도밖에 안 돼요. 40도밖에 안 되니까. 40도까지는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국부적으로 여기. 국부적으로. 국부 얘기하니까 약간 그 국부론도 생각이 나고. 네, 국부 은하계도 생각이 나네요.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뭉쳐요. 와, 와. 이게 NCSO 집에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살짝? 오. 수화물. 아, 요게 이제 무수 그래서 황화마그네슘을 넣어서 결정을. 누룽지를 만들었대요. 아, 누룽지. 그러네요. 투명해졌죠, 용액이. 오. 아까 불투명했던 거는 물로 인한 에멀전 때문. 아, 그러네요. 지금은 약간 조금 투명해요. 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뭔가 녹아있는. 아, 그렇군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카페인을 추출할 수 있는 건가요? 추출했죠, 이거. 아, 이미 한 거예요? 이제 커피에 있던 카페인이 일로 온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간단한 퀴즈 하나. 네. 여기서 카페인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다 날려버리면 되겠죠. 아, 역시. 이걸 써야겠네요. 안 쓰려고 했는데. 요거요? 아, 이게 필터 장치예요. 아, 간단한. 그렇구나. 가마 필터. 그만했죠? 가마 필터라서 펌프를 이게 이제 감압이 됩니다. 아, 와. 감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네요. 근데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 나 정말 오줌 같아요. 더럽네요. 감압 증발 장치거든요. 네네. 뽀글뽀글 보이죠? 안에 네, 보여요. 오. 감압 중류 장치. 감압 중장치. 압력을 낮추고 증류시키네. 아까 감압 필터였고 네. 와, 이게 와. 증발을 해서 증발을 해서 오. 약간 목성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성 같은 느낌 보지 않아요? 와. 먹을 걸로. 뉴욕 치즈케이크. 어느 다른 행성의 뉴욕인가요? 이제 이게 지금 케미스트라이잖아요. 저희 하고 있는 게.
박사님이랑 저랑 케미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케미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는데 화학은 왜? 그러게요? 그렇다니까요. 네. 이거 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다음 합성할 때 써야 되거든요. 합성하는 사람들은. 약간 라면 가루 같이 지금 보시면은 라면 가루처럼 뽑혔어요. 약간 라면 가루처럼 뽑혔는데 이게 흰색이어야 되죠? 원래는 이물질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카페인의 순도가 얼마나 될지. 약간 카레 가루 같기도 하고. 와, 순도가 떨어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순도를. 아메리카노의 한 3분의 1 정도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제 이 정도. 되게 예쁘네요, 진짜. 여러분, 저희 약간 뷰티 유튜버 스타일로. 이렇게 저희가 카페인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네, 되게 신기하네요. 미안해요, 카페인이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일상 속에서 보기 좀 어려운 실험 도구들도 좀 봤었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인, 진짜 이거 못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카페인 약간 너무 싫어하시니까? 잘 닫혀있겠죠? 두 번째 에피소드 저희 케미스트라이 대성공입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먹어보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어떤 화학적인 실험 기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또 응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 화학 분야에. 네, 화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물리학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많이. 물리학은 원자를 추출해내잖아요. 분자 관심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접하는 뭐 천연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뽑아서 뭐 피부에 좋더라, 노화 방지되더라, 뭐 암을 치료하더라, 하여튼 천연에서 뭔가 나왔다 하면 이런 과정. 오늘 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거고요. 네. 그걸 포함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을 뽑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죠. 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이 구조가? 예, 그럼요.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려지네요. 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화학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구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Chem is try. 화학은 해보는 것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도 평소에 뜬금없이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그 실험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 Chem is try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거나 한국화학연구원 유튜브 댓글로 URL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을 추출하는 실험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기구들이라든가 또는 시약, 또 장치들 이런 것들도 같이 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요 11-2강에서 준비한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의 추출 그리고 분리 정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